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좋은 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저는 자꾸 까먹기 합니다. 자신만만 쪽이 까먹어요. 자신만만하지가 않은가 봐요. 자신만만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제 강의는 좀 특별하죠. 좀 새로운 것들을 좀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리고 좀 여러분과 이렇게 닥치자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유형과 새로운 어떤 법규하고 그 다음 계획이나 어떤 그 다음에 설계 쪽으로 같이 연결을 시키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과목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강의하기 쉽도록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떨가나서 그런 거죠. 야, 떨가났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떨가난 거죠. 그죠? 떨어지도록 만들어놔서 강의를 하기 쉽도록 하는 거지, 실제로 과목은 구분이 없습니다. 특히 기술사 과목은요, 우리가 기사 과목은요, 과목이 정해져 있고 그 과목대로 내용들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기술사 과목은요, 전부 다 앞에 내용과, 그러니까 법규에 있는 것이 계획론으로 가고, 계획론이 설계론으로 가고, 그래서 쭉 연결되어 있어 총괄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목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과목은 뭐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론 답지 쓸 때는 내가 이 과목을 뭐와 무엇을 연결시켜서 내용을 써야지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어떤 논술적인 입장에서 어떤 맥락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목 자체로는 이 과목은 요거에만 딱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토목이나 건축을 공부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하천도 실제로 뭐 자연환경에만 국한되진 않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뭐 환경법부터 수질 관리 이런 내용도 상하수도 쪽도 사실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죠. 어떤 과목도 어차피 인간하고 관계되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어떤 자연 생태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다 눈으로, 그리고 마음과 진짜 마음과 해놓고 눈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마음과 눈으로 다 인식을 하셔야 돼요. 단지 머리로만 인식을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요, 환경부 쪽하고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지만 꼭 환경부만은 아니라, 환경부의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산림청으로 넘어가기도 좀 뭐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전이 구간입니다. 물론 이게 산림청하고도 관계될 수도 있고, 환경부하고도 관계될 수도 있고, 적용하고도 관계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하고도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부분하고 관계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 부분만 지금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세계 중요 농업유산제도입니다. 자, 우리가 농업유산제도 이러니까 마치 도시농업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도시농업하고는 또 틀려요. 완전히 어떤 맥락을 다르게 하죠. 도시농업은 앞에 뭐였나요? 도시의 어떤 커뮤니티, 도시민의 어떤 커뮤니티를 위해서 농촌 생활을 뭘 한다고 그랬죠? 어떤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뭐 채소 가꾸기라든지 배추 가꾸기 뭐 이런 것을 한다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말 농장이라든지 텃밭 이라든지 그 다음에 옥상의 어떤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도시 농업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요, 세계 중요 농업유산 제도입니다. 그죠? 농업유산 제도예요. 물론 명성의 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저기서 보면은요, GIAHS라고 했죠. 그죠? 글로벌리예요. 그래서 어떤 세계의 어떤 개념, important, 중요한 있죠. agricultural이에요. 농업이에요. 농업. agricultural heritage. 그러니까 유산이죠. 그러니까 농업의 유산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어떻게 물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농업유산이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농업만이 아니고
업도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뭐가 나왔었죠? 죽방염이라든지 명성에 있었죠, 그죠? 명성 부분의 죽방염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농업유산 제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발돋움, 정말해서 밑바탕을 깔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잠깐 보면요, 국가 또는 지역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몇 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농업 관련된 문화, 경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개성하기, 이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이 참 안 돼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나 발음할 때 보면 좀 그렇죠. 그래서 문화와 경관 등을 계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 인정 주관은요, 식량 농업기구 주관이에요. 그래서 창설된 제도로서 2년마다 인정심사를 개최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농업유산뿐만이 아니라 사실 업도 관계는 되는데 여기서는 주로 농업 관련돼 있는 문화경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방 탁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앞에 그 다랑이 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내용 중에 여기 나왔네요. 청산도 구들장 논, 그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명성 앞에 시험에 명성에 관한 내용들로 나온 중에 그 다음에 그 청산도 구들장 논 같은 경우는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야기지만 이런 명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 어떤 조경사라든지 명성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명성을 지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세계의 어떤 유산 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세계 유산 있었죠, 그죠? 농업 유산만이 아니고 세계 유산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미끄럼 바탕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더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요즘 뭐 시험에 적용사도 없앤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적용사도 어찌 보면 우리 어떤 정체성인데 그걸 왜 없앤다라는 소리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다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공부뿐만이 아니라 명성이나 이런 제도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모르고 우리나라를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적용사도 물론 하나의 어떤 문의 사조에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실제 우리나라의 어떠한 부분을 모르고서는 우리나라의 명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명성을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해서 실제로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예요, 실제로. 자, 우리가 인정주관 이야기했어요. 식량 농업기구 주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인정기준 이렇게 보면요, 식량 생계 수단을 확보하고요,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생태계 기능 보존이라는 가능도 하고요, 농업 지식 어떤 개성을 하기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제도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경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시험에 우리가 명성하면서 우리가 명성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어떤 차밭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 보성 차밭이 어떻고 뭐 제주도 감귤밭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답만 쓰면 여러분이 5점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소한 전부 다 6점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합격권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료 있는 그대로 답을 쓰면은 여러분들이 5점을 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법규가 제도, 법규, 시행 규칙이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계획론하고 그 다음에 설계론하고 같이 이어진다는 거 늘 명심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세계유산 동제 현황을 보면요. 우리나라 지금 청산도, 구들장론, 그 다음에 제주 밭담, 그 다음에 하동 정통차 농업 하면서 이렇게 없던 것들이 쭉쭉 많이 나와 있죠. 2013년도부터 지금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이게 뭐 때문에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주요 농업유산에 등재가 됐는가. 자, 항상 이야기지만 특징이 어떤 거였느냐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유산의 제도에 등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유산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용해서 어떤 것을 발굴을 할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죠. 항상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적용 기술사들이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어떤 특징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발굴해야 될 내용들이 뭔가예요. 이 특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앞에 인정 기준에 우리가 맞춰주는 거죠. 조금 웃기는 거지만 정말해서 우리가 기술사 시험도 결국은 기술사 시험에 맞춰서 공부하는, 어떤 기술사 시험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학문, 그죠? 학문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그 학문은요, 대학원 가서 석사, 박사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기술사 시험 기준에 맞춰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농업유산 제도에 맞춰서 우리가 유산 등록을 인증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이 결국은 뭐 때문에요? 인증 기준에 맞추다 보면 결국은 보존이나 어떤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계수단 확보뿐만이 아니라 생태계 기능 보존, 그 다음에 기술 제도를 보존을 해서 후 세대에 그것을 우리가 넘겨주겠다라는 소리죠. 만약에 이런 걸 보존을 하지 않으면 후 세대는 알지 못하고 거는 것이 다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성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존과 개성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농업유산 제도를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재 안에 주요 특징 꼭 보셔야 되는데, 그 보시는 것이 어디에 봐야 된다고요? 생계수단 확보를 위해서 아까 뭐라고요? 그 구들장로는 우리가 생계수단을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가, 그 다음에 생태계 기능이나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에 농업 지식을 개성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특수한 토지 수자원 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들장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다랑이논 같은 경우는 저때 우리가 계획논 할 때 그런 거 있었죠. 다랑이논은요 명성이고요, 구들장로는 농업유산제도입니다. 같은 논이에요. 논인데도 우리가 다랑이논은 명성이고, 우리가 왜 구들장로는 실제로 유산제도에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물론 다랑이논은 나중에 유산제도 들어가려는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들장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생계수단을 위해서 다랑이논보다는 훨씬 악조건의 자연 조건을 극복을 하면서 이 안에는 과학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다랑이논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도 많고요, 베트남에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명성의 어떤 기준의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은 농업유산의 지정 현황 하면서 더 나오죠. 자, 담양 대나무밭 하면서 금산 인산 농업. 자, 이거는 우리나라의 중요입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보존하고 더 발전시켜서 뭘 한다고요? 세계 중요 농업유산 제도로 등록을 시키겠다라는 취지가 눈에 보이시나요? 보여셔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 기준에 조금 미달되어 있지만
실제로 조금 더 우리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관의 토지 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개성을 해서 세월을 보내야 되겠죠. 앞에 뭐라고 했나요? 국가 또는 지역 사회의 환경을 적응을 해서 몇 세기에 걸쳐서 형성을 됐다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그 청산도 구들장농 같은 경우는요, 수세기 동안 어떤 걸쳐서 우리가 발전돼서 지금은 그런 구들장논에서 농사를 짓지는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통제를 할 필요 있는데 금산의 인상농업은 지금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은 울진의 금강송 산지 같은 경우도 사실 조선시대부터 계속 내려왔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유산으로서 우리가 지정을 해놓는 이유가 우리가 관리였던 기법인데 관리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어떤 기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화산섬 반농업 같은 경우도 실제 악조건의 어떤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산림하고 해안하고 어울려져 있는 경관의 어떤 형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실제 우리가 국가 중요 유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다른 걸 보지 마. 다른 것도 물론 읽으면서 그죠? 더 중요한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주 간단한 중요 특징만 넣었고요. 여러분이 특징을 볼 때 항상 공부하실 때 뭘 한다고요? 중요 그 국가 농업유산으로 제도를 바꿀 때 좀 뭔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도 조금 더 한참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3개 지정이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 중요 농업유산 중에 3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쭉 제가 참고용으로 해놨죠. 그래서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유럽, 중앙아메리카 쭉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그 국가 중요 농업유산이 어떤 거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우리나라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재 세계 중요 농업유산하고 비교를 해서 그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국가가 작고 그 다음에 농토가 작고 그 다음에 토지가 작다 보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 농업유산 제도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인간이 어찌 보면은 인간의 지혜를 자연에 맞서서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악조건의 기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풍이 언제 오나요? 꼭 추석 전후로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산이 많다 보니까 논농사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논농사가 힘들다는 것은 우리가 벌이나 수수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농업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계하고 비교해서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특히 우리는 말 그대로 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사진으로 봐도요, 충분히 비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진으로 보실 때 인정 기준, 세계의 어떤 농업유산의 인정 기준을 꼭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을 해서 하나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훨씬 좋은 기술사의 어떤 답지가 되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지루한 거 다 환경복구 끝내고요. 다음 시간은 산림청 걸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이제 거의 법규는 다 끝나가니까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산림청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적용하고 또 부딪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